입시왕 시즌 8 수능 우린 깐부였다.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자, 제목부터 어그로인데요. 뭐 어그로가 아니라 오늘 제목과 딱 맞아요. 오늘 내용. 아니 뭐 이게 뭐예요? 나는 아직 못 봐가지고 이거를. 깐부가 뭡니까? 깐부. 어릴 때 막 이게? 이제 팽이치 구슬치기 하면서 같은 동맹이다, 같은 팀이다 이런 거 아, 아닌가요? 그거예요? 아니, 절친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니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수능은 절친이잖아요. 떼낼 수가 없는 관계였잖아요. 입시 이꼴 수능.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수험생 때 수능은 어쨌든 떼어낼 수 없는 관계였잖아요. 그때는 입시하면 수능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과거형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능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 대한. 참고로 뭐 수능을 어떻게 잘 칩니까? 이거는 저희가 다룰 건 아니고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자, 수능하면 두 분은 어떠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세요? 요즘에는? 요즘. 수능? 요즘이요? 네. 예전에 저희 네. 때가 아니라? 그렇죠. 요즘 수능. 네. 일단 뭐 요즘 분위기가 그 식당에서 메뉴로 치면 치킨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이제 하얀 무 정도로 취급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능은. 엄청 중요한데 저기요 하얀 무 정도라뇨. 저는 치킨에 하얀 무가 없으면 먹지 않습니다. 치킨을. 그래서 메인 메뉴가 이제 수시로 이제 많이 바뀌다가 보니까 최근 흐름이 딱히 뭐 수능에 이렇게 관심 가지지 않거나 아니면 한두 과목만 공부해서 그냥 수능 최저 맞춰서 내가 갈 길 가겠다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수능 하면 그게 떠오릅니다. 히든 카드. 이제 뭐 이런 포커 게임을 할 때 마지막으로 받은 히든 카드. 이게 터지면 이기는 거고, 이게 터지면 이게 이제 별별 없으면 지는 거. 마지막에 뭔가 내 인생을 반전시켜줄 카드. 에이스가 나오느냐, 1이 나오느냐. 그 히든 카드 숨겨져 있잖아요. 결국 못 찾더라고요. 그게 또 어디 숨겨져 있는지. 히든 카드. 저는 요즘에 수능을 보면 딱 이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 촛불뿐 아니라 불이 그러는데 촛불이 타오르다가 꺼지기 직전에 어때요? 뭐 이론상으로는 더 밝게 타오른다. 확 타오르다가 꺼지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수능이 어떻게 보면 그 운명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수능이 지금 딱 그 모양새입니다. 지금 현재 수능 자체가. 아니 지금 수능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확 타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펜타킨 선생님 느낌에는 이제 꺼지기 전에 마지막 불꽃 같은 느낌이 좀 그런 든다.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뭐 수능이 없어지는 거냐 그런 예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어쨌든 그 저희가 이제 입시 전문가 경력이 매년 쌓이잖아요. 매년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그러면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당연히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아시겠지라고 깔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네.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근데 이제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설명회를 오랜만에 오프라인 설명회를 많이 안 하다가 최근에 좀 다시 많이 하는데 보면 막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막 부끄럽게 질문을 하세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왜 입시 전문가를 했지 처음에? 모든 기본적인 정보라도 그건 우리한테 기본적인 정보고 아주 그냥 처음부터 쉽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반성을 하면서 오늘은 수능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설명과 트렌드에 대해서 잘 짚어드릴게요.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최근의 흐름과 트렌드만 짚어드리고 미래는 모릅니다. 오늘 방송 열심히 들으면 수능 만점 가능합니까?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거와 관련이 없고 그거는 제 공부법 특강을 그거는 홍프로님의 공부법 특강을 들으면 되고 그럼 일종의 어떤 수능에 대한 교양. 수능이란 뭐다? 교양이라기보다는 교양보다는 좀 더 강력한 의미고요. 그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이 깐부였잖아요. 우리 때는. 네네. 미우나 고우나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깐부 뭐 배신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깐부잖아요. 어제 같이 구슬치기 한 걔가 나를 뒤통수를 쳐도 내일 또 그 친구랑 구슬치기를 해야 되는 운명이잖아요. 그렇네. 맞아요, 아니에요. 저 친구가 딱지치기 하다가 나를 사기를 쳐서 딱지를 다 가져갔지만 울면서 다시 또 내일 그 친구랑 딱지를 쳐야 되는 운명. 그치. 어릴 땐 그랬죠. 네. 그런데 요즘의 수능은 선택지입니다.
이거를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대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세팅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의 과정에서 뭐 수능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수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을 그렇죠. 해야 그게 되겠다. 되게 중요하고 뭐 그러면 제목 이렇게 지어야지. 대입에서의 수능 활용 방법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구독자가 안 딱딱하잖아요. 냅니다. 깜부라 그러면 깜부 이런 거 해야지. 깜부 였다잖아요. 과거 완료형 였다. 그거는 예. 본인만 알지. 예. 사람들은 수능 깜부 뭐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입시계의 이야기 보따리 펜타켈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 모토가 입시계 떠돌이 보부상이었어요. 입시전문가. 본인만의 어떤 독창적인 시각과 시점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드는 시간이다 오늘은.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듣고 수능 만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끄셔라. 살포시 다른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불꽃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꺼져가는 불꽃 같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모 유명한 1타 수학 선생님도 수능이 뭐 이대로 가겠냐 얘기 이런 있었죠.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이미 수능이 유통기한 얘기를 이미 저희 입시왕 방송 초기부터 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때는 좀 그래도 약간 막연했지만 그래도 그런 건데, 이제는 진짜 약간 고교학점제를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 방송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네네. 고교학점제를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와 진짜 수능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이 예전과 다릅니다. 자,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전이 언제 예전이야 지금? 그냥 부모님들 세대 때의 수능, 그리고 아니면 부모님 세대 수능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들 세대 중에서 수능 치신 수능 분들도 있어요. 우리 나이가 그래요. 우리가 결혼을 이거. 좀 죄송합니다. 예.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된대요? 네. 예, 그래서 초중 중등 부모님도 많이 계시니까. 네. 그리고 그 예전이라고 하면 불과 또 뭐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뭐 10년 전? 10년 전이죠. 네, 요 정도까지만 네. 하더라도 좀 이해될 텐데, 이게 이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수능 없으면 안 되죠, 대입이. 물론 저희 때도 수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극소수. 진짜 전교 한 자릿수 애들 중에서도 몇몇만 가는 그런 수시였잖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 중에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수시로. 제 친한 친구 저희 반에서 토익으로 900 만점, 990점 만점으로 인서울대학을 그때 상반기에 합격을 했거든요. 2001년이죠 그때가 이제 와, 고3 그때 되니까. 그건 되게 특이한 건데.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시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소수잖아요. 소수. 그래서 수능으로 무조건 대학 가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지금 이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먼저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금은 수능을 안 봐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거. 있죠. 예. 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 수능 최저하고 정시 같은 비율 따지면 또 그렇게 많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를 네.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교육 판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그 선호도가 높은 대학 중심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10개는 인서울. 그렇죠. 예. 거기 있는 대학들은 이제 수능 최저가 교과 전형에도 많이 걸려 있으니까 수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드릴 거고.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수능을 안 봐도 아예 대학을 갈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거. 두 번째는 수능을 치더라도 수능 최저 몇 과목만 준비하는 학생도 많다는 겁니다.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 세대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야 수능 열심히 쳐서 수능 점수로 대학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능을 치는 학생들은 예전보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요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네. 이제 내신으로 대학을 못 가겠다 하는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야, 넌 내신 망했으니까 수능 올인해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따져볼 거예요. 도대체 수능이 왜 이러냐? 왜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수능을 안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 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이 수능이 현 대입에 있어서는 어쨌든 선택지입니다. 필수가 아니에요. 깐부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너 말고 친구가 많아졌어요. 내가 딱지치기 하던 너.
너랑 안 놀아도 돼. 나 저기 친구가 전화 갔어. 그러니까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왔어. 서울에서 왔대. 걔가 서울에서 와가지고 피부가 하얗더라. 말도 서울 말 쓰더라. 야. 네. 갑자기 야, 걔네 집에는 텔레비도 있어야. 그래서 수능 이게 제 기억에는 한 딱 10년쯤 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수시 중심으로 확 무게 중심이 쏠리고 뭐 수시 비율이 60% 70% 넘어간 지가 이제 10년 좀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점 아예 수능 없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한 2008년, 2009년 요 시기에 수능과 수시 비율이 거의 5대5였거든요. 대충 그쯤 나옵니다. 그쯤에 역전이 됐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요. 한 12년, 13년 넘어오면서 한 60% 가까이 네. 수시가 늘어나고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홈플러스에도 문의하셨잖아요.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냐? 선호도가 매우 높은 대학들은 그래도 수능 최저가 필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런 선호도가 매우 높은 대학들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가고 싶어 할 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수능을 활용하지 않고 대입을 활용하는 케이스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몇 개를. 네. 수능 없이 대학 가는 방법. 그렇죠. 없이 그냥 간다.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런 학생들은 주로 수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지방 사립대학교 지원자들입니다. 우리 이제 지거국이라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가 아니라 지방 사립대. 네. 네. 지방 사립대는 숫자로 치면 엄청 많잖아요. 숫자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죠. 상당히 많죠. 전국에 그래서 있는 대학들에 대부분의 지방 사립대는 수능 최저가 수시에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예. 뭐 몇몇 의학계열 이런 거 제외하고는 교과 학종이 없는 대학도 많고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학생부 내신 성적만 가지고 예. 그것도 뭐 잘 본 거 몇 과목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뽑는 대학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방 사립대를 진학하는 학생 수가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 수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서영고 네. 서성한을 진학하는 학생 수 관심 있게 목표하는 학생 수보단 그냥 지방 사립대를 진학하는 학생 수가 훨씬 많아요.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근데 걷다 대고 그럴 바에는 그냥 수능해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 수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 내가 내신이 막 4등 일반고에서 4등급 후반 막 5등급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걔네들이 수능을 올인해서 수능을 가도 돼요. 자, 그런데 그냥 지금 있는 이 성적을 챙겨서 그냥 사립대에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대부분 수능 올인하는 선택보다는 그냥 성적 맞춰서 지방 사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숫자로 압도적으로.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을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이 그림하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나의 작은 경험으로 이해를 하시니까 그런 거고. 자, 두 번째는 영재학교, 과학고 얘네들도 대부분 수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영재고 애들은 수능 다 만점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영재학교 애들은 수능 공부를 하면 다 만점이나 만점에 가깝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아이들은 영재학교 학생들은 그런 선택을 물론 재수를 하게 되면 하는데 현역 시절에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과학고 학생들도 선택을 하지 않아요. 수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주로 이 영재학교 그리고 과학고에서 뭐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학교를 한번 홍프로 선생님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예. 과학고 학생들 내신을 네. 봐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물어보잖아요. 네. 딱 두 가지 학교만 보기가 나옵니다. 네. 이지선다예요. 네. S대, 네. K대. 그렇죠. 카이스트냐 서울대냐죠. 그렇죠. 그 외에는 예. 진짜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원래 과학고 애들은 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두 개 대학만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도 있지만 과학기술원 대학들이 뭐 유니스트, 디지스트, 뭐 지스트 많잖아요. 네. 이런 대학들도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 심지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 지원합니다. 과학고 학생들은.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영재학교 학생이라면 저는 원서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냥 카이스트 과학기술은 다 쓰고 되는 대로 뭐 가기 싫은 데는 말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 씁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 계열 적합형 씁니다. 여기도 수능 체제가 없어요. 연대는 수능 체제가 이번에 생겨서 열받아서 안 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모두 학생부 종합을 쓸 겁니다. 다 수능 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지, 내가 쓸 수 있는 대학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네. 거예요. 안 해도 되네? 예. 그러니까 얘네들도 오히려 수능을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너무 두려운 학생들. 꼭 뭐 내신이 좋든 안 좋든. 네. 뭐 좋든 안 좋든 뭐 두려운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은 이제 1번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수능을 하면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안 할 수 있으니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대부분. 뭐 우리 애가 뭐 내신도 열심히 하고 뭐 내신도 한 1.7이나 8 정도 찍어놨는데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울시내 이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능 체제가 없네? 그렇죠. 합격자가 보통 내신 1등급 후반대 애들이 많이 가네? 그렇죠. 그러면 계산기 두들려보고 여기 쓰면 승산이 있겠다. 물론 실제로 합격이 되냐는 뭐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야 내가 내신이 1등급인데 학생부 종합은 다 수능 체제가 없네. 물론 있는 대학도 있는데 있죠. 안 쓰면 되잖아요. 그 쓰면 대학은 되죠. 몇 개밖에 없으니까. 야 그러면 수능 체제 없는 대학으로 다 6개 쓸 수 있는 거네. 그러면 굳이 수능을 내가 해야 돼?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수능 체제를 활용하면 더 좋긴 한데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런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1등급 막 극초반인 아이들 얘네들도 수능을 하기 싫잖아요. 특히 이제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매우 평범한 일반고의 정교권 학생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쓰더라도 수능 체제 없는 교과 전형으로 다 쓸 수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연세대 교과 전형 수능 체제 없죠. 한양대학교 수능 체제 없죠. 이화여대 수능 체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서를 쓰면 내가 수능 없이 원서 조각을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1번, 2번, 3번의 케이스는 수능과 절연이 가능하죠. 안녕 빠이짜이찌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케이스만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입니다. 한 80% 될 것 같은데. 상당수라니까요. 왜냐면 1번 케이스가 거의 50-60%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머리 숫자로 보면. 그래서 실제로 요즘 이제 일반고 같은데 막상 가보면 지금쯤 아주 축제 분위기. 그렇죠. 축제 직전의 어떤 전야제. 다 끝났는데 왜 안 끝났지 이런 느낌으로 각 반마다 이제 그 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반은 이제 쇼미더머니 이게 벌어지고 있거나 어떤 반은 이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런 게 벌어지면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수능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상당수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수능을 활용하지 않고 대입을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수능 최저만 활용하겠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온전히 수능 성적 전체를 다 받아서 정시로 진학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아예 안 활용하는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수능을 치긴 치는데 활용은 하는데 정시가 아니라 몇 과목만 맞추겠다는 케이스예요. 근데 사람이 이 지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얄팍한 지성을 가지고 계산기를 타타타타타 두드려 보는 거죠. 이런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의 평범한 일반고에 1, 2등급 대 학생들은 대다수가 수능을 활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능은 그냥 수능 최저로만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등급 맞았으면 수시에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다 갈고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대학 딱 보니까 2개 합 5네? 엄마 잠깐만 계산기를 머릿속에 돌려봅니다. 딱 돌렸을 때 엄마 내가 영어는 그래도 2등급은 계속 나왔잖아. 그치? 그럼 3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국어, 수학, 탐구가 하면 탐탐까지 4개인데 4개를 다 해서 굳이 다 할 필요 3을 있네. 하나 건지느니 어머니 제가 그 에너지를 내신 공부하는 데 쏟겠습니다.
라는 이제 말년내는 변명 같은 걸 하면서 하나나 두 개 정도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죠. 네. 물론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니 씨 우리 학교 애들은 수능 다 하는데 그런 학교도 있죠. 물론 그런 학교도 있어요. 제가 항상 부모님들 댓글 다는 거 보시면 아닌데요. 우리 애는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전국적인 기본적인 예. 이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등급 대 학생들 중 상당수는 수능 최저만 활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학생 중 일부 학생들도 수능을 수능 최저로만 활용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학종을 써야 되는데 학종을 쓰는데 물론 수능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학종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학종을 쓸 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같이 써주면 그쵸.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원서 조각을 희망하게 되다 보면 수능 체제를 끼워야 돼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고려대학교가 수능 최저 맞추면 뭐 내신이 좀 부족해도 될 수 있다. 그렇죠. 올해 연세대, 뭐 고려대, 것들을? 이대, 뭐 예. 경희대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수능 체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 어쨌든 뭐 세기합 뭐 네기합 이걸 맞추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만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 네. 예. 그러니까 자 이걸 다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거의 상당수의 학생들이 위 케이스에 걸리니까요. 거의 95%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과장이고 상당수 케이스 학생들이 수능을 그냥 안 해거나 수능을 그냥 최저만 맞추는 활용으로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물론 수능을 안 하려는 필요 없는 학생들도 수능을 응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응시는 하긴 합니다. 그래도 야, 수능 한번 쳐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수능 응시 선생님 이번에 원서 접수가 이만큼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수능장에 안 가는 학생들도 있으나 네. 수능장은 가지만 활용을 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많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결시율을 엄청 예. 높았잖아요. 아예 안 가던 아이들도 그냥 매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미 수능은 이미 깐부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지난해 수능 결시율 얘기가 나서 그런데 지난해 수능 결시율이 약 15% 정도 됐습니다. 약. 아예 안 친 거죠. 예, 접수를 해놓고 돈 내고 수능장에 안 온 애들이에요. 엄청 저희 때는 이게 그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저희 그렇죠. 때였으면. 큰일 나죠. 그때 이런 친구들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몸에 그림이 좀 많고 네. 워드바이트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흡연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제 예. 수능 때 안 오는 게 훈장 같은 거였죠. 아, 그럴 수 있네. 약간 좀 그러니까 반항의 어떤 아이콘들 그런 분들은 어른들이 정해놓은 이 시스템에서 나는 그치. 예. 저항하겠다. 우리는 예,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제임스 딘.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제임스 딘. 아이들이 그런 학생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저항의 경외시하고 와 진짜 대단하다. 뭐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네. 그게 이게 결시율이 15%라는 게 작년 기준으로 결시율 역대급이었거든요. 제가 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이거. 결시율이었는데 수능 원서 접수를 하고 수능장을 안 가는 거는 N수생이 대부분일까요? 현역 학생이 대부분일까요? 현역이에요. 대부분. 현역이 현역이죠.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현역 재학생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능이 어떤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 그래도 치러 간 애들이 더 많잖아 훨씬. 근데 그래도 치러 간 애들 중에 대부분은 수능을 그냥 치는 애들과 아니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치러 간 애들 중에 수능을 그냥 보러 가는 애들과 네. 수능 최저만 활용하려고 치는 애들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저는 그 이제 최저만 맞추려고 하는 아이들이 제 그냥 체감상을 한 30-40% 이상은 될 것 예. 같고 그냥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다 같이 시험장에 가니까 내가 그냥 가서 좀 그래도 한번 열심히 쳐봐야겠다. 딱 요 정도 그냥 이 정도 그렇죠. 느낌이 한 30-40%. 이러한 생태계를 이해하셔야 예. 요즘에 N수생이 왜 이렇게 강세인지 늘 네. 강세였으나 특히 왜 이렇게 강세인지 그리고 지금 정시 모집에서 주요 대학들이 왜 그 선발이 좀 애를 먹고 있는지 선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생태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서 그래요.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뭐랄까 아니 학생 수 준 것도 뭐 영향이 없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네 너무 단순한 영향이 없지 분석이고요. 않으나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현역들 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현역 고등학교 특히 이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그냥 제
어림잡아 추산으로는 약 최소 60% 이상은 수능에 큰 관심이 없는, 혹은 이거를 막 정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능에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아이들이 비중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냥 치러 가려고 안 해요. 그 카페에 가보시면 저 내일 수능이랑 상관없는데 그냥 치러 가요. 이런 애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뭐 좀 내신 따기 힘든 동네에 떨어져서 수능밖에 길이 없거나 이러면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는 이제 수능으로 승부를 어떻게든 죽자 살자고 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방송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능을 다 안 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을 때 선택이라니까요. 지금 수능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구나 대입에서. 네. 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N수생 얘기를 이제 좀 할 텐데 지금 현재 N수생이 수능에서 매우 강력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뭐 몇 년째 늘 그래요. 그러니까 N수생은 늘 강력한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N수생들은 제가 재수학원 근무했잖아요. 네. 아침 일찍 강제로 등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원할 때까지 계속 수능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네. 자습하고 수업 듣고 테스트 보고 1년 동안 근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은 중간중간 내신도 보고 학교 행사도 있고 네. 뭐 보고서도 내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학습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맞아요. 뭐 그것도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저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년 더 했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펜타키 선생님 말씀은 지금 모든 걸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N수생이 강세였지만 옛날에는 최근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N수생 하면 약간 불쌍한 느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공부 못해서 하는 애들도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패자부활전. 예. 좀 뭐 놀다가 껌 씹다가 오토바이 타다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하는 애들도 많았잖아요. 예전에 재수생 하면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대학 간 친구를 만나. 그렇네, 그치. 만나서 마지막 승부.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장동건 시문화 고깃집에서 고기 먹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계가 하는 거야. 뭐 그렇죠. MT에서 누구랑 어떻게 놀았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일단 옷부터가 달라. 약간 이제 그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그런 이제 이미지를 많이 소화했어요. 재수생은 약간 이제 찌질하고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약간 게 불쌍한 느낌으로 묘사가 많이 됐죠. 공부하니까 그렇죠. 그냥 편한 추리닝 입고 이렇게 머리도 제대로 부스스하고 나와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번에 뭐 몇몇 학번 누구가 무슨 동아리를 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부러움 반, 질투 반, 난 뭐 하고 있나, 뭐 인생의 패배자는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복합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죠. 근데 요즘 N수생들 이렇게 보면 엘리트예요.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엘리트 신분의 상징이었잖아요. 요즘에는 재수생들이. 제가 최근에 맞아요. 강남 대성 앞에 지나갔거든요. 그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이제 그 학생 그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 너무 밝은 거야. 네. 너무 환해. 그러니까 얘들은 뭐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지. 내가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는 거의 끝나 있지만 한 번 더 입시라는 거를 한 번 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 제가 이제 왜 펜타쌤이 이 주제를 들고 왔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 현재 수능과 관련된 어떤 인구학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구조적인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앞으로 입시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이해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방송은 부모님도 듣지만 이해가 됩니다. 이 방송은 뭐 좀 사교육 전문가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른 입시 전문가들도 좀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N수생이 왜 이렇게 강합니까? 왜 이렇게 N수생이 잘해요? 늘 강해왔지만 요즘 유독기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홍 선생님이 했던 물리적인 이유는 그걸로만 좀 해석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조적인 수능 응시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역들은 굳이 수능을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길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N수생들 중에서도 뭐 재수하는 수시로 재수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러면 올해 이번에 내일 시험을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자료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또 당연히 평가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접수자 현황입니다. 접수자, 응시자. 수능을 응시하겠다는 아이들 접수한 현황. 이게 아직 그 최종으로 실제 응시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얘들 중에 또 얼마가 안 올지 몰라요. 빠진 애들이 있어요. 우선 현재 이미 응시자 기준으로
N수생 비율을 보시면 26.4%입니다. 올해. 지금 26.4%면 N수생 비율이 수능 이후로 평균적으로 20대 초반이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잡으면.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6.4%면 엄청 높아요. 자, 그런데 작년에는 응시자 기준으로 27%였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27%고 27%. 올해는 26.4%예요. 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올해 N수생이 줄었네? 라고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소폭 뭐 0.6%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야 올해는 N수생이 늘 강세였지만 올해는 이미 응시자부터 줄었다. 줄었으니까 할만하다. 자, 이런 식의 단순한 게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정도 차이는 아닌데 어쨌거나 뭐 숫자를 줄긴 줄었으니까요. 네. 근데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서 실제 재학생들의 결시율 그걸 따져봐야 되겠구나. 빼야죠. 예, 실제 결시율과 N수생 중에 수능을 치겠다는 애들은 대부분 아마 상당수 학생들이 뭐 최소 70% 이상은 정시로 가겠다는 아이들일 거예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실제 재학생들의 결시율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재미로 치는 학생들. 나는 이미 수능 필요 없고 대학 붙었거나 아니면 나는 수능은 관심 없어. 하지만 수험표가 필요해. 할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그다음에 나는 수능 최저만 필요한 재학생들. 얘네들은 정확한 집계가 힘듭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 돼 이거. 보이는 N수생의 비율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현실은 저 보이는 N수생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작년에도 실제로 결시자 빼고 나면 졸업생 비율이 거의 N수생 비율이 30% 찍잖아. 29.9인가 그랬어요. 높았습니다. 엄청. 네, 3분의 1이 N수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시율 빼니까 거의 30%대였는데 근데 거기서도 보세요. 그냥 단순 결시율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수험표 때문에 간 애들 수능 찾아만 활용하겠다는 아이들까지도 빼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네. 뭐 친구 따라 간 애들, 엄마가 가라니까 간 애들 다 따지면은 사실 이 수능이 진짜 나에게 진지한 시험이구나라고 그런 마인드로 치는 아이들이 재학생 중에서 재수생 애들보다 많을까란 그런 겁니다. 고민도 좀 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역 고3 학생들 중에 나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하는 학생들은 실제 N수생 대 현역의 비율은 저는 그냥 5대5라고 놓고 봐도 돼요. 그냥 5대5 싸움이에요.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대입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 대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N수생의 경쟁력이 너무 날이 커질수록 계속 강력해진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럼 답이 있네요. 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N수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아이도 강력해질 수 있네요. 그렇죠. N수생이 되면. N수생이 되면 돼요. 그럼 답 나왔네.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반수, 특히 N수 반수가 트렌드입니다. 자, 뭐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이 이런 방송 때문에 약간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아이를 N수를 시키라는 거냐? 그러니까 N수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실제 주요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정시 합격생들 중에 못 잡아도 정말 양보 100% 양보에서도 최소 60%는 N수생이 많죠. 60%? 최소요. 그냥 그거는 다 양보한 거예요. 싹 다. 요즘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저는 70% 이상 봅니다. 저는 의대는 더 높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결론은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이지만 어떻게요가 아니에요. 그냥 현재 대입이 그냥 이런 구조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황이 판이 돌아가고 있고 분위기가 이렇다. 아이들의 그러니까 분위기. 간혹 아빠가 대입에 큰 관심은 없어. 아이는 사랑하지만. 근데 오늘 퇴근길에 이렇게 내일 뭐 숭실고등학교 경유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아들이 내일 수능 치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들 아빠가 오늘 엿 사왔어? 엿 먹어? 이랬는데 아빠 나 내일 수능 안 치는데? 뭐? 니 미쳤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대입이 현재 이런 구조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고, 근데 참 이게 저는 이제 대입 전문가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올해도 그래요. 수능 날만 되면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뭐 해외에서도 막 뭐 영상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비행기를 한국 학생 여러분 수능 잘 치세요. 뭐 이런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이들을 잘 정시에 보내기 위해서
어른들이 출근을 늦게 하고 하죠. 예. 그리고 모든 뭐 퀵서비스 택시 운전기사들이 아이들을 실어 날라주고 그렇죠. 비행기도 안 뜨고 비행기 안 뜨고 특별 뭐 버스나 이런 것들을 할애하고 그리고 경찰들이 날려주고 막 그다음에 막 뭐 부모님들이 막 그 문 앞에서 막 5시간씩 6시간씩 망부석 같이 서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 후배들이 나와서 응원 퍼레이드 막 하고 막 심지어 자영업자들이 수험생 할인해주고 막 고생했다고 연예인들이 고생했어요. 정치인들도 수고했어요. 막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막 난리 나잖아요. 네. 그게 이런 어떤 대입의 구조적인 디테일한 변화랑 상관없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국가적 어떤 문화, 맞아요. 관습 해왔으니까. 문화 행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오던 대로 흘러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예 그냥 이거를 문화 행사로 지정하자. 내 생각에 네. 만약에 할로윈처럼 수능에서 듣기가 없어졌어. 그래도 비행기는 안 뜰 것 같아. 그렇죠. 수능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기장님들이 야 오늘 수능이면 뭐 안 뜨겠네. 뭐 늘 이러는 그래 거예요, 왔으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대입을 생각하면 이렇게 유난 떨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맞잖아요. 아니 또 재수생들이 13만 명이고 그쵸, 예. 예, 이게 있는데 어쨌든 몇십만 명의 인생이 달려 예. 있는데 유난 떨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공식 문화 행사로 지정하는 거는 찬성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게 이제 예전과 달라졌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현역들이 딱히 수능에 관심을 안 가지고도 웬만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이제 수능 공부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너는 내신이 조금 아쉽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 어떻냐? 이렇게 건의했을 때 아이들의 표정 어떻습니까? 똥심은 표정이죠. 그렇죠. 뭐 해야 돼? 뭐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고 물론 저희는 수능을 끝까지 하라 합니다. 그게 네. 대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수능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현장 분위기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걸 뭐 옳다 그르다 따지는 건 아니고 현재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능에 임하는 아이들의 자세가 이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답답한 거예요. 수능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죠. 해봤지. 막 아니 얘가 고3인데 수능 공부 왜 이렇게 안 하지? 막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내 아이가 과고 영재고 특목자사고는 아니야. 그렇다고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 1, 2등급 나오지도 않아. 근데 수능을 열심히 안 하네? 그럼 이제 이게 가족 간의 무거운 분위기의 핵심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비율이 많아서 결국에는 현재 수능이라는 게 N수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의 어떤 네. 구조적인 측면 현재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돌이켜 봤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수능 현재 시스템 이게 뭐,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시스템이 뭡니까 이게? 그냥 수능을 어떻게 치는가. 수능 뭐 아침에 국어 보고 2교시에 수학 보고 그거 맞는데 3교시 영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좀 뭐 수학 30개 뭐 이거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수능은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인데요. 그 계열 통합형 수능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예전에 수능은. 나누던 이과 문과가 사라졌죠. 그렇죠. 이과 문과가 없고 그러면 또 선택형 수능입니다. 수능을 다 같이 봅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 지금 저학년 부모님들은 모르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계열 통합형 수능이에요. 그 다음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과목을. 근데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모순된 표현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열 여기다 써놨어요. 선택형이라고? 예. 잠깐만. 지금 들어보니까 통합인데 이상한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수능은 인문 자연 구분이 없지만 구분이 있는 이상한 형태예요. 그리고 예. 현재 수능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선택이 아닌 이상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강요되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현재 국어 그 공통적으로는 독서 문학이 공통 과목입니다. 일단 이거 이해를 좀 해야죠. 네, 국어. 이거는 무조건 다 네. 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아이가 고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언어와 매체를 칠게요 그러면 언어와 매체만 치는 게 아니라 아까 공통인 독서랑 문학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내가 수능 치게 되는 과목이 되는 거. 맞습니다. 내가 화작을 선택하면 공통 과목인 독서, 문학, 그 다음에 화작 이 세 과목이 내가 수능 치게 되는 국어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이게 아니었나요?
옛날에는 다 같이 쳤어요. 그렇죠. 예, 다 같이 쳤고 선택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와 매체, 옛날뿐만 아니라 작년까지 그래서 작년까지. 그게 작년이 잠깐만. 야 이게 작년이구나. 네. 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바뀐 게 올해부터인지도 모르고 네. 한참 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 선택 과목이 없었는데 이제 무슨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선택 과목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뭐 아이들의 뭐 학업 부담 이런 거 이제 줄여주겠다 하면서 언매 화작 중에 하나만 공부해도 되게 해줬습니다. 뭐 두 개 중에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건 오늘 다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이 핵심인데요. 이번 수능의 핵심은 네. 수학이 원래 가형, 나형 시스템을 오래 유지했거든요. 이과, 문과. 그렇죠. 이과냐 문과냐에서 이과는 따로 시험지가 있고 문과는 따로 수학 시험지가 따로 있었잖아요. 예, 예. 이걸 가나형 이렇게 예. 분류를 해서 치다가 올해부터는 똑같아요. 국어랑 수학 1 그다음에 수학 2는 공통입니다. 공통. 수학 1, 2.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총 3개가 있는데요.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미적분, 그다음에 기하.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저는 미적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적분만 치는 게 아니라 수학 1, 수학 2 그리고 미적분이 내가 치르게 되는 수학 과목이에요. 그렇죠. 내가 확통을 선택하면 수 1, 2랑 확통. 내가 기하를 선택하면 수 1, 2랑 기하. 자,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인문 자연은 없으니까 수학 1이랑 수학 2는 일단은 싹 다 인문 자연 구분 없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도 인문 자연이 없어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인문계 가려는 학생들도 미적분을 치든 기하를 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원래 취지는. 네. 근데 어쨌든 형태가 이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현재 수능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해놨잖아요. 야 미적분 확통 다 해도 돼. 여러분 알아서 마음대로 고려보시면 됩니다. 뭐 자연계고 예. 인문계고 우리는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선택해. 알아서 선택해서 네가 치고 싶은 건 쳐. 라고 선택을 해놨지만 선택은 아닌 이상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열 희망자들 중에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 인서울 주요 대학들은 야 선택하지 말고 수학은 미적분이랑 기하로 해. 맞습니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강제가 돼 있죠, 사실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뭐 보충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작년까지는 시험지가 달랐어요. 그냥 네. 예, 수학 가형, 나형, 인문계가 푸는 수학 문제, 자연계가 푸는 수학 문제가 아예 달라서 뭐 작년에도 범위가 뭐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수학 1과 수학 2 2학년 때 예, 배우지 문제는 똑같은 않습니까? 것도 있었어요. 예, 뭐 똑같은 문제도 있지만 문과 아이들이 배우는 수원 수2 자연계 아이들이 보는 수원 수2 범위에서 문제가 좀 다르게 나오거나 난이도가 좀 달라지거나 뭐 계산이 좀 더 편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같이 보죠. 예. 그거. 예, 이게 엄청난 치명적인 결론으로 올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더 치명적인 거는 이 점수 산출 방식이 예전에는 수능 가형은 자연계 아이들끼리 따로 점수를 뽑고 수학 나형 인문계 아이들끼리 모여서 따로 점수를 뽑아서 나형에서는 인문계들끼리 1등급 2등급이 나눠졌죠. 그렇죠? 그리고 가형에서는 자연계 아이들끼리 1등급 2등급이 나눠졌는데 여기 합쳐지는 그렇죠. 예. 가형은 가형끼리 줄 세우고 나형은 나형끼리 줄 세웠는데 지금은 어쨌든 선택을 3개를 해놓고 결국 줄 세우기는 또 다시 하나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문 자연을 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계열 통합형의 마법이죠. 예, 그러니까 통합이지만 실제로 자연계열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희망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선택이 아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인문계열 학생들도 인문계열 아이들은 진짜 선택이 돼요. 진짜로 미적분 기하 이거 해도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네. 하지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인데 선택이 아닌 그런 이상한 형태예요. 이상한. 이렇게 교육부에서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학생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진짜 학생의 어떤 호기심과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선택이 될 줄 알고 기대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교육부 관계자분들 지금 왜냐면 대학에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과는 어떤 것만 선택해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선택이 아니라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육부는 뭐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죠. 대학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거 처음에 발표했을 때도 욕을 엄청 했어요. 욕을 엄청 먹었죠. 네. 참고로 탐구도 사회 과학을 자연계들은 과학, 인문계들은 사회가 아니라 아무거나 쳐도 상관없다라고 상관없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만 그래도 선호도 높은 대학 자연계열 희망자들은 그래도 과탐을 쳐라. 그러니까 걔네들은 선택이 아니고 인문계열 아이들 물리원 해도 돼요. 하지만 물리원을 선택할 수가 없죠. 인문계열 아이들은. 맞습니다. 사실상 재미로 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선택인데 선택이 아닌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게 창의융합형 인재 커리큘럼이다. 예. 창의적인 건 인정합니다. 어떤 의미로 창의적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매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흡사 일본 정부에서 한국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고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맨날 한국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거죠. 근데 앞뒤가 다른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나타나면 뒤로 돌아가고 그렇죠. 이런다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능 시스템이 상당히 저희들도 아직도 약간 생소하고 이게 실수요자들은 지금 올해 이미 겪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고3들은 선생님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라는데 이 점수를 어딜 가겠습니까? 엄청난 큰 혼란을 이게 지금 있습니다. 특히 문과 아이들 기준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뭐 소위 말하는 배치표의 기준이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치표도 이제는 줄 세우기가 또 복잡해지죠. 네, 이제는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추산을 많이 해야 돼서 저는 이제 약간 올해 정시 지원은 약간 뭔가 포커판이 약간 좀 들어오는 느낌이다. 원래 이제 뭐 예,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도박판이 입시가, 약간 가미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첫 해기 때문에 뭐 특히 이 선택형 수능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오늘 그걸 다룰 건 아닙니다. 전 몰라요.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저는. 자, 그러면 이 선택형 수능이 처음으로 시행된 올해 그러면 과연 선택 과목별로 얼만큼 지원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예. 이게 통계도 또 통계가 있네요. 또 있어요. 이거 이런 거 다 조사를 해놨네. 올해 2022학년도 수능 내일치는 선택 과목별 지원 비율입니다. 네. 자, 일단은 국어를 먼저 보시면 화법과 작문이 70.6% 그냥 화작을 70.6% 학생들이 선택했어요. 70%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어에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70.6% 거의 70% 넘게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고 언어와 매치는 29.4%의 학생들이 선택했습니다. 차이 많이 나네요. 언어와 매치라 그러면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법이죠. 옛날의 문법. 네. 그리고 매체는 신유형입니다. 새로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수학은 근데 미선택자가 있네요. 아까 저거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만 필요한 학생들인데 난 국어로는 안 할 거야. 그렇죠. 뭐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그냥 정신이 없는 애들이나 뭐 이렇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선택을 하고도 그냥 국어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야. 2,692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자, 그다음에 수학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이 수학 응시한 접수한 학생들 중에 53.2%입니다. 반이 넘죠? 세 과목 중에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이 53%나 된다.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의 대부분은 인문계 학생들로 인문계 희망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인문계나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계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인문 희망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체능도 보통 이제 이걸 선택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미적분 치겠다고 응시한 애들이 38.2%, 기하 치겠습니다라고 응시한 애들이 8.6%입니다. 되게 조금이네요. 8%. 기하는. 그러면 이 국어 수학만 놓고 우리가 또 몇 가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국어를 보면 국어는 일단은 두 번의 평가원 모의고사를 이미 쳤잖아요. 6월, 9월. 네,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죠. 평가원 모의고사로 칩니다. 매우 중요한 모의고사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수능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번의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 언어와 매체가 동일한 원점수였을 때 화법과 작문 응시한 학생들보다 동일한 원점수였을 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언어와 매체 선택한 아이들이 화작한 학생들보다 똑같은 개수를 맞췄으면 나중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난이도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반영이 돼서 그 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것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도 뭐 그렇게 지금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수학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수학이요. 제가 올해 계속 수학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우려했는데 지금 우려했던 상황 중에 하나가 지금 터졌어요. 뭐가요? 자, 수학은 좀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재밌는지 망했는지 모르겠고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이거를 수능 전날에 이 방송을 녹음하는 게 대박이다 진짜. 확통 주로 인문계열 희망자들, 뭐 예체능은 소수니까 인문계열 희망자들이 응시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적분 기하는 주로 자연계열 희망자들이 응시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합치면 인문 자연의 비율이
53대 47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오네요. 거의 5대5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5대5예요. 그러니까 확통이 53이고 나머지 선택한 애들이 47 47이니까 정도. 그냥 얼추 인문자연 비율이 거의 비슷하구나 예요 지금. 단순히 생각하면 물론 인문계열 가려는 애들 중에 미적분 하는 애들이 있겠죠. 가끔 있겠죠. 근데 저 한 명 봤습니다. 한 명.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네. 이제 빼고 그냥 우리가 퉁치면 네. 반반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작년까지는 원래 수학을 가형, 나형, 가형 자연계, 나형 인문계 즉 가나형 시스템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형 시스템에서는 수능 시험 이전까지는 인문 계열이 60%, 그러니까 나형 응시자가 60%, 가형 응시자가 40%로 늘 모의고사에서 그 정도 유지하다가 실제 수능에서는 인문 계열 치는 비율이 65, 자연 계열이 35, 즉 65대 35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부가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자연 계열 5등급 이하 친구들이 결단을 내리는 거죠. 나형으로 전환.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형일 때는 최종적으로는 거의 65대 35 정도로 조정이 돼요. 네. 자, 그런데 이걸 올해 대입해 보세요. 올해는 어때요? 접수자가 거의 5대 5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65대 35가 돼야 돼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까지는 네. 가형에 계속 남아 있으면 등급 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아이들이 도망치는 거였잖아요. 네. 나형으로 가면 꽃밭이 펼쳐진다. 예, 등급도 잘 받고 점수도 잘 나온다더라. 물론 그때와 달리 뭐 줄 세우기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분석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현재 수능 시스템이 올해 처음 도입되면서 저는 현장에서 적절한 대입 지도가 안 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적절한 대입 지도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그 문과 계열 희망하는 아이들이 기하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기하를 그렇죠. 공부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훌륭한 학생이구나. 넌 정말 교육부의 이런 커리큘럼에 맞는 그렇지. 아이구나 해주고 네. 이제 뭐 나의 어떤 입시나 계산이나 어떤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미적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은 이게 수능을 왜 칩니까? 이제 입시에서 유리하게 가려고 치는 건데 그렇죠. 예. 나형으로 갔을 때 유리하다 이게 너무 명백했거든요. 그렇죠. 예. 나형으로 갔을 때 유리한 게 너무 명백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올해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소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 오히려 야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이 점수가 훨씬 잘 나온다. 똑같은 원점수 받았을 때 미적분 받고 그 점수 받는 게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야 너 문과야? 야 너 서울대 가고 싶어? 야 너 미적분 공부해. 이 정도로 역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예전 같으면 넘어갔을 아이들이 미적분을 그냥 선택하거나 기하를 선택하고 확통을 안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지금 그게 추정이 됩니다. 소문이 아니라 누가 퍼뜨린 도시괴담 정도의 수준 아닐까요? 근데 이거가 되게 이게 입시 굉장히 유명한 큰 입시 설명회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는 제가 가형 학생들한테 나형 전환을 권유를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 권유를 많이 했죠. 하면 10명한테 권유하면 반 이상은 다 전환을 했어요. 음. 근데 올해는 제가 확통 응시를 권유하잖아요. 네. 그러면 똥 씹은 표정이에요. 저게 선생님 뭐야? 어저께 제가 유튜브 뭐 이렇게 봤는데 미적분이 훨씬 점수가 잘 나온다는데요. 그 입시 전문가 맞냐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대부분. 네. 선생님 야, 입시 전문가 맞아요. 동일한 점수면 미적분이 낫는데 너가 확통을 하면 한두 문제를 솔직히 3-4문제 이상 더 맞출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점수가 높아. 그러다 그거를 이제 무시했다. 받아들이지 않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저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네. 확통을 쳐도 되는 자연계 학생들과 확통을 쳐야 되는 자연계 학생들이 예전보다 그냥 미적분 기하 응시를 선택했어요. 올해. 근데 뭐 어쨌든 네. 이거는 결과를 또 까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펜타쌤이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저는 틀리고 틀릴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이거. 그러니까 이건 이게 봐야 돼요, 저는 한번. 어쨌든 줄 세우기는 한 줄로 하는 거니까 네, 봐야 되는데 뭐 예전에 가나형의 시스템에 그냥 단순히 대입해서 그렇게 분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네네네. 어쨌든 제가 현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현상. 이제 이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뭔가 유리한 게 되려면 이제 가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미적분에 응시해서 미적분에서 고득점을 맞아야 돼요. 미적분 문제들에서. 예. 확통을 응시했을 때보다 미적분에서 혹은 확통에서 확통이 8문제 아닙니까? 선택 과목 수학에 지금 8문제씩
선택 과목을 치르게 되는데 확통으로 8문제 중에 이 아이가 확통을 쳤으면 한 7문제 맞췄을 아이가 미적분을 응시해서 3개나 4개 정도밖에 못 맞추면 이제 잘못된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어쨌든 인문계열 확통을 했을 때 인문계열 학생들과의 경쟁이니까 어쨌든 확통에 또 공부하기 약간 쉬운 것도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든 표점에서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리고 확통이 또 문제가 요즘 계속 쉽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냥 인문계가 아니라 이제 확통을 쳐도 되는 아이들까지도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까봐야 됩니다. 까봐야 올해는. 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너희들이 선택했다는 거를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좋은 선택을 했겠죠. 근데 이제 올해 너무 일방적으로 입시 설명회 가면은 무조건 미적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뭐 제 계산으로는 무조건 미적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미적분을 선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올해는 그건 한번 판단해봐야 된다. 실제 까봤을 때 어떻게 됐는지 뭐가 더 유리할지 특히 이제 수학에서 약간 중하위권 자연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게 유리했을지는 좀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또 살펴볼 것들이 있을까요? 탐구 과목은 어떻게 응시했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올해 응시자들. 예, 이것도 항상 재밌는 부분이죠. 이것도 재밌거든요. 예. 이것도 보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어쨌든 오늘 방송은 그냥 이렇다. 요즘 수능이 이렇다라는 걸 그냥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예. 자, 일단은 사회탐구 주로 인문계열 희망자들과 예체능 계열 희망자들이 응시하는 주로 사회탐구 과목의 응시 비율을 좀 볼게요. 1위가 뭘까요? 가장 사회탐구 9과목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 1위. 맨날 다 생활과 윤리입니다. 생윤이에요? 예. 엄청 많네요. 물론 사회문화가 1위였던 적도 있는데 네네네. 최근은 생활과 윤리가 1위예요. 그래요? 생활과 윤리 선택 비율이 32.49%.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그 다음에 물론 2개씩 치니까 단순 100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위가 사회문화입니다. 30.6%. 06%. 30% 넘죠? 이 두 개를 고른 아이들 합치면 거의 60%가 돼요. 어쨌든 생윤 3문을 가장 많이 칩니다. 많이 치죠. 그리고 원래 3위였던 과목이 원래 3위도 1, 2위는 얘네들이 원래 왔다 갔다 양대 산맥이고요. 네. 3위도 사실 부동의 3위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지리입니다. 한지? 예. 한국지리가 원래 부동의 3위예요. 올해도 3위인데요. 부동을 이젠 빼야 됩니다. 왜요?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세계지리, 그러니까 한국지리가 올해 응시 비율이 10%입니다. 10.0이니까 10%예요. 네. 10%인데 세계지리 응시 비율을 보세요. 7.34%입니다. 7.34%고 네. 그 다음에 생활과 그다음에 윤리와 사상이 7.69%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법도 6.31%예요. 정법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년, 재작년 이거 다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지리랑 지금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차이가 크지 않죠. 이제 대한민국 학생들이 글로벌 진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가다 보니까 한국지리로는 성이 안 찬다. 뭐 이런 겁니까? 우리 지금 K-팝 그렇죠. 글로벌 지금 리더로서 지금 아주 국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세계지리를 알아야 된다. 한국에 있을 수는 없다. 예. 한지가 어쨌든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재밌네요. 어쨌든 주목할 만한 것은 어쨌든 한국지리의 그 응시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살짝 줄고 있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전 표현을 하거든요. 경제는 압도적인 꼴찌네요. 경제는 뭐 늘 꼴찌니까 그냥 그건 그러려니 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응시하는 애들한테 차라리 경제를 맡겨도 될 겁니다. 얘네들한테는. 경제가 늘 문제네요. 예. 1.39%.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내년부터는 한국지리를 주요 응시 과목 탑 3에서 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점은. 왜냐하면 지금 1, 2위랑 한국지리 차이가 엄청 크고 오히려 4위, 5위 과목과 차이가 매우 가까웠잖아요. 그 정도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양대 산맥과 중위권 그룹으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탑 3가 아니라. 그래서 뭐 탐구는 뭐 특정 과목을 선택한다고 딱히 유불리가 확 정해지는 건 아니긴 아닌데, 예.
일단은 최근 추세가 이런 식으로 좀 변하고 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이거를 이제 원인을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과 뭐 어쨌든 학종에 대한 기대치로 인한 뭐 이제 결과라고 좀 보긴 하는데 어쨌든 현상이 이렇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으로 갈까요? 네, 과탐. 자, 과탐 2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응시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빼고요. 네. 과탐 1만 말씀드릴게요. 과탐이 재밌습니다. 과탐이 너무하네. 일단은 1위가 올해는 간발의 차로 지구과학이 했습니다. 응시자 비율로. 응시 비율로. 실제 응시자가 아니라 접수한 비율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수능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 비율로. 실제 응시한 학생들은 또 요 정도면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접수 비율로는 지구과학이 1위 30.28%. 그다음에 2위가 생명과학 1입니다. 30%입니다. 딱.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죠. 좀 준 거 아닌가요, 지구과학이? 예, 그래서 아니요, 지금 이게 뭐 제가 알기 어쨌든 작년에 생명과학이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양대 산맥입니다. 양대 산맥이고 그 다음에 물리랑 화학이 이제 확실히 비율이 적어요. 확실히.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화학 응시 비율이 너무 줄어서 이제는 물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엄청 인기였는데. 맞아요. 원래는 화학이요. 매우 인기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이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지구과학이 사실. 원래 제일 꼴찌인 과목이에요. 또 어쩌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변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지구과학이 이렇게 막 최근 몇 년이에요. 최근 몇 년이고 원래는 화학이 인기 솔직히 화학은 지금도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과목 조사해보면 아마 화학이 1위일 겁니다. 조사해보면. 원래 이제 화학 생명이 왔다 갔다 걸었는데. 예. 화학이 1위인데 어쨌든 수능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치는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받고 등급을 잘 맞을 수 있는 과목을 치는 거라는 걸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학을 좋아하고 화학을 사랑하지만 난 지구과학을 했을 때 시험 점수 더 잘 나와. 그러면 화학한테 미안하지만 지구과학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압도적으로 1위고 지금 화학은 너무나도 계속 엄청나게 줄고 있다. 지금 걱정이 될 정도로 줄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재미있는 거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하면 아마 화학일 겁니다. 뭐 출처는 없어요. 제 뇌피셜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애들이 화학을 좋아하니까. 두 번째, 이것도 진짜 재밌는데요.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행학습에 많이 투자하는 과목은 뭘까요? 물리죠, 물리. 예비 고1 뭐 이럴 때 중학생 때 가장 많이 선행에 투자하는 과목은 물리화학입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물리화학은 제일 응시 비율이 낮아요. 결국에는 응시를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리화학을 선행을 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다 물리화학을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지금 기록 찾아보고 있는데 작년에 생명과학이 살짝 더 높긴 했네요. 그렇죠, 아주 예. 조금 하다가 올해 이제 지구과학이 간발의 차이로 그러니까 뭐 역전을 차이가 거의 없는 거의 건데 차이가 어제 없어요. 지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많은 이제 입시 전문가들, 마수 전문가들이죠. 마수 전문가들이 공대를 가려면 물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으나 어쨌든 현실은 이래요. 예, 그게 뭐 내신 과목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뭐 물리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신이고 수능이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현실은 이렇다는 거. 공대를 가려면 물리를 들어야 한다? 그 필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시작할 때부터 물리는 당연히 공대면 필수를 해야 되고 내신에서 당연히 내신에서 하는 김에 수능도 치는 거다. 뭐 이런 식인데 이 논리가 이제 어쨌든 현실은 이렇다는 거. 네. 현실은 이렇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쥐가 이제 거의 일종의 국룰이에요. 국룰처럼 됐죠, 아이들한테. 아니 저는 이 정도면 선행 과목을 지구과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지구과학은 내신도 선택 안 한 학교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도의 결과가 지금 선행은 기본적으로 수능을 목표로 하는 게 선행인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교육 시장이 이 사교육 시장에서 예비 고1 상대를 대상으로 과학 선행반이 대부분 물리화학 중심으로 10년 이상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던 대로 물리화학을 깔고 네. 있는 건데 지금 고3 시장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구과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3 때부터 3년 뒤에 수능을 바라보기 좀 그렇고 중3 때는 이제 1, 2년 뒤에 있는 내신을 먼저 챙기는 게 아직까지는 그 정서상 그게 더 이제 가깝기 때문이죠.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물리를 선행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뭐 나중에 수능을 안 치더라도 내신으로는 할 거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가 물리를 엄청나게 했어요. 선행을. 그런데 1학년 여름에 내년 2학년 때 과목 신청하는 거를 이제 봤더니 물리 선택자가 27명이에요. 그리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100명이 넘어요. 그럼 과연 물리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과감하게? 이제 배팅을 해야죠. 무슨 배팅? 재밌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꼭 우리가 좋은 뭐 점수 100점을 맞고 합격을 해야지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식에 대한 탐구, 사고력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모든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아버지가 철학이듯이 네. 모든 자연과학의 아버지가 또 물리학 아닙니까?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뭐 이런 느낌. 하지만 저는 이제 출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중학생 부모님들은 과연 물리화학에 대한 이런 뭐 배워보는 건 좋은데요. 근데 뭐 물리랑 이런 게 또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운 거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재밌긴 해요. 또 재밌어해요. 자연계열 아이들 성향상 물리화학을 재밌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하는 거는 굳이 요즘 트렌드랑은 조금 맞지 않다. 선생님 물리 지금 5번째 돌렸어요. 그러니까 물리 5번 돌리느니 물리 4번, 지구과학 1번 정도는 어떠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쏠림 현상, 특히 이제 자연계열 쪽에서는 지구과학이 어쨌든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태고, 저희 언제였죠? 홍인왕 선생님, 지구과학 저희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모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옛날 찍은 방송 진짜 좋은 거 많거든요. 꼭 찾아보시고. 홍인왕 선생님 제 기억하기로는 지금 지구과학 응시자가 한 올해 기준으로 14만 9천 명이거든요. 그때 홍인왕 선생님께서 이 중에 약 5만에서 7만이 뻥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뻥카라가 무슨 허수다. 이 중에 9월 모의고사까지 진도, 그러니까 지구과학 시험 범위 수능 기출 정리를 한 번도 안 한 아이들이 자기는 한 반 가까이 된다고 본다. 최소 30%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계속 미루는 거죠. 지구 뭐 탐구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딱 집중해가지고. 지구과학은 유사과학이야. 그거 그냥 여름방학 때 또 착 치면 돼. 그런 기억이 좀 나고, 그래서 어쨌든 요즘 트렌드가 뭐 수능 시험을 막 좀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어쨌든 지구과학을 찍어놓는 분위기, 선택하는 분위기, 만만하게 보는 분위기, 그리고 수능에서 좀 고득점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또 지구과학을 선택하고, 이게 이제 대세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지구과학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과학 학원의 어떤 소강자 수들을 좀 보면 그렇게 또 좋진 않아요. 지구과학이 그리고 그건 또 의외네요. 선생님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선생님도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현장 학원 다녀보면 지구과학 수업이 또 많이 깔려 있지도 않아요. 그래요. 선생님도 없다기보다는 이상합니다. 그냥 깔아도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구과학 이렇게 많이 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의 인식이 저런 유사과학은 그냥 하면 돼. 저희가 지구과학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위기를 전달하는 저는 당연히 겁니다. 지구과학도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입니다. 과학. 빵쌤 저희 빵쌤이 또 그쪽 지구과학 출신이세요. 출신입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분도 약간 유사 느낌 나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구과학이 어쨌든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치는 게 어쨌든 유리하니까 이런 선택을 내리고 있다. 이거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응시 인원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봤네요. 쭉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총정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쭉 한번 살펴본 것 같고, 또 다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룰 게 수능의 학습 시기는 2학년이다라는 거예요. 이젠. 뭔 소리입니까? 지금 수능 공부 다 고3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자,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선생님 공부 언제 시작하셨어요?
고3 때. 고3 때 고등학교 했죠, 때. 저희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 피타 선생님은 고3도 지났어요. 고4 때 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지금 왜 고3 때 아이들한테 기도했죠. 예, 고2 때부터 하라 그러시는 겁니까? 예. 아니 쌤요 뭐 고3 때 막 그냥 머리 확 밀어버리고 막 그냥 막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랬죠. 예. 막 확 그냥 막 그랬는데 네. 자 열심히 해. 이제 수험생이니까 너도 수험생이니까 열심히 해. 자 요거를 부모님들이 많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고3은 공부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고3은. 예. 예,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뭘 받아들이나요? 뭐 다양한 것들을 나는 무슨 말이야? 내 성적은 그냥 이런 거였나 보다. 뭐 등등부터 해서 그 인생의 서울대는 아니었나 보다 나와 2년은. 인생의 배우는 거친 그렇죠. 파도를 그렇죠. 온몸으로 껴안으면서 그렇죠. 그걸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숙여내지고 그렇죠. 입으로 떠들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제 느끼게 되고 뭐 이런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입시의 진정한 시작이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쯤 네. 해서 입시 시작은 겨울방학 때부터 아니라 늘 시작이에요. 겨울방학 시작. 3월 시작. 자 여름이니까 이제 시작. 자 100일 시작. 자 50일 시작. 맞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작한 마음가짐을 누가 더 오래 끌고 갔느냐. 그렇죠. 예, 이걸로 결정이 나던 시대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최근 한 이렇게 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건 2015 개정교육 과정의 문제입니다. 이건 문제라기보다는 그 특징인데. 네, 특징이죠, 특징.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수능 공부도 이제 2학년 때 하셔야 됩니다. 이걸가 예. 받아들이기가 좀 처음에는 약간 갸우뚱하게 되죠. 자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이렇게 시각 자료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지금 우리 아이가 현재 2학년이거나 아니면 지금 예비고 2면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배웠고 배우게 될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고등학교 우리 아이가 2학년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예. 자 국어를 보통 2학년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문학을 배웁니다.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그리고 상당수 학교는 또 독서를 배워요. 그래서 문학, 독서 이렇게 배우는 학교가 제일 많을 거고 80%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 문학이랑 뭐 언매 아니면 문학이랑 화작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 학교가 그다음으로 많아요. 핵심은 문학, 독서든 문학 나머지든 간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수능에서.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거의 문학 아니면 독서인데 예. 1학년 때도 그거 배우지 않아요? 1학년 때도 물론 1학년 때는 다 가볍게 다 예, 배우죠. 국어 뭐 그냥 다 예, 종합적으로 상하- 예. 배우는데 공식적인 수능 범위 시험 범위 공통 과목 범위는 2학년 때 배우는 그 문학 독서거든요. 여기서 시험 예. 문제가 나온다. 그렇죠. 줄이 여기서 다 나왔다. 그렇죠. 그 시험 범위가 내신으로 치면 2학년 때 다 배치가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가 2학년 때 문학 공부를 내신에서 할 때 이때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 선생님 그래도 내신이랑 수능 공부 스타일 문제 스타일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고 안 다르고를 떠나서 하는 김에 해라. 그럼 언제 할 건데? 또 겨울방학 때는 3학년 1학기 때 엄매한다고 안 할 거잖아.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럼 3학년 1학기 때는 엄매한다고 안 하고 3학년 1학기 끝나면 굳이 뭐 안 해도 된다면서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3학년 때는 수능 공부를 할 수 없는 이유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더 심각합니다. 수학은 수학 1, 2를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인문자연계 학교 없이. 네. 수학 1, 2를 대부분의 학교에서 물론 일부 자사고나 이런 데서는 뭐 땡겨서 배우는 경우도 땡겨서 있어요. 한 배우는 경우도 학기에. 있죠. 근데 어쨌든 2학년 때 대부분의 학교는 수 1, 2를 배웁니다. 근데 이 수 1, 2가 수학에서 수능 수학에서 공통이에요. 제일 중요한 제일 과목이거든요. 중요하죠.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걸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야, 너 학년 수원 수투 할 때 수능 대비 수원 수투 열심히 같이 해. 선생님 내신이랑 수능은 문제 스타일이 다르다 아닙니까? 너는 맨날 스타일 이렇게 달라 뭐가? 야, 뭐 그렇게 달라 너는 어? 그럼 달라진 너를 보여줄 수 없니? 어? 그러면 1학년 때는 수학 뭐예요? 수학 상하. 수학 상하. 그러니까 수 원, 투.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학교 과정이랑 수 겹쳐 원, 있어요. 투의 공부를 위한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수학 상하도 뭐 수, 원, 수, 투와 단절된 게 아니라 맞아요. 당연히 연결은 되죠. 이어지는 예. 거잖아요. 이어지는데 네.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수원 예. 수투가 공식적인 시험 범위고 기출이 다 여기 있는 걸 그렇죠. 베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수상 수하가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수원 수투를 할 때 하지. 고3 때는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고3 때는 확통이다. 물론 확통 이런 선택 과목도 2학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경우도 있죠. 근데 고3 때 확통이면 일단은 대부분의 이 현역 학생들은 내신 과목인 확통 이거 일단 집중을 하지
수원 수투의 공부는 소홀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할 때 하란 얘기예요. 심지어 2학년 때 우리 애는 학교에서 확통이나 미적분도 배운다는데요. 그런 학교도 있죠. 이런 학교는 그냥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그냥 수능 응시 과목 전부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3학년 때 가면 무엇을 하는가? 다양한 걸 하겠죠. 다양한 걸 합니다.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수학을 선택을 안 해서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있고요. 심지어 막 뭐 물론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일부 이렇게 좀 편법을 써서 일반 선택 과목인 학습을 하는 경우도 요즘은 있는데 그게 빈도가 좀 줄어들고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경제 수학, 뭐 심화 수학, 수학 과제 탐구 뭐 이런 걸 합니다. 핵심은 수원2 혹은 수원2 선택 과목을 2학년 때 배우는데 할 때 하란 얘기예요. 할 때. 탐구는요. 자연계는 100%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거의 99% 이상 원을 하잖아요. 원. 네.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은 2학년 때 과탐 원을 배워요. 그게 뭐 3과목일 수도 있고 2과목일 수도 있고 4과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탐 원을 배우고 인문계열 희망자들도 만약에 한지, 사문, 생윤이 2학년 때 있다면 거기가 응시를 많이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응시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들도 어쨌든 자연계는 거의 100% 예, 다 2학년 때 배우고 앉아 있고 인문계 아이들도 뭐 고3 때 2개 생윤 사문 이렇게 깔아주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요즘 또 보니까 이상하게 교묘하게 둘 중 하나를 2학년 때 자꾸 까는데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2학년 때 한 과목 정도는 한 걸 가지고 응시를 하게 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 케이스가 달라요. 학교마다 다르고 학교 내에서도 이제 요즘에는 어쨌든 준 고교학점제입니다. 네. 이게 사실상 그래서 학생들마다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3학년 때 하는 내신 과목을 쫓아가다가 보면 수능을 안 하게 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거 지금 핵심이 2학년 때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정신 차리고 이제 수능 해야겠다 고3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할 수가. 2학년 때 내신을 열심히 하면은 그게 곧 수능 공부가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란 얘기예요. 내신 하면서 조금 더 수능 기출이나 수능 유형에 맞는 학습을 조금 더 해주면 되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한태규 선생님 집에서 저 멀리 이제 산 능성에서 불이 난 것 같아. 불이 퍼져오고 있어. 불난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서 연기 나는데 그죠? 불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내 몸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그럼 지금 저 불을 꺼야겠습니까? 내 몸에 있는 불을 꺼야겠습니까? 적절한 비유로 제가 적절한 비유 같은데. 적절한 비유라고. 왜냐면 당장 내일 있고 당장 내일 뭐 수행평가 뭐 발표 준비하라 그러고 뭐 이 비유가 맞을 것 같아. 그 비유를 할 거면 내 몸은 불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 몸이 불타고 있는 곳이 불타고 있는 산인 거예요. 끌 때 같이 끄라고요. 끌 때 내 몸만 끄지 말고. 그러다가 다 죽는 겁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내 몸을 불을 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 몸에 불을 끄고 정신 차려버리면 결국에는 산불 때문에 또 죽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할 때 해라. 그 진짜 쉽지 않은 게 근데 이걸 하면서 수능까지 이렇게 같이 염두에 둘 만큼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3학년 때는 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신을 진짜 열심히 해라. 그게 사실 낫지. 어떻게 일주일 뒤인데 내신 유형 나오는 외에 다른 수능까지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이런 거 가능해요. 내신 기간 한 달 전에 그 전에 공부하면서 수능도 다시 풀어봐라. 뭐 이 정도까지는 전 타입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편태기 선생님 말씀이 뭐 내신을 뭐 버리고 수능을 팔아 이렇게 받는 절대 아니고 할 때 하란 얘기예요. 첫 번째는 어차피 내신 과목이 애들 맨날 다 내신 포기한다고 난리인데 수능 한다고 내신 포기한다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어차피 내용적으로 겹치는 것도 있고 네가 그렇게 수능 공부가 하고 싶으면 평소에 이게 내신이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신 도입도 될 겸 하니까 살살살살 수능 기출 정도는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봐라. 국어나 수학 중심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거를 2학년 때 내신 포기하고 수능하겠다는 아이들의 말을 풀면 선생님 저는 수원 수투를 포기하고 수원 수투를 하겠습니다예요. 이게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3학년 때 되면 손을 쓸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교육 과정의 어떤 여파죠.
구조적인 문제죠. 개정교육 과정의 구조적인 이유. 고3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수능을 손에서 놓기만 그렇죠. 수능과 멀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은 우리 고3 애들에게 수능과 멀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학년이 되면은 이미 산이 다 활활 타오르고 있고 내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3학년 뭐 하여튼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정시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생각보다 이게 많이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많이 쉽지 않다. 그냥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희는 그냥 계속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을 안 하려거나 그냥 최저만 맞추겠다고 하는 애들이 이런 또 배경도 있어요. 이런 2015 개정교육과정 영향도 있는 겁니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그러나 그 끝이 저희가 지금까지 관찰해본 바로는 심히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고3 때 막 본격적으로 수능을 해서 이렇게 옛날처럼 옛날에 뭐 3월 달에 정신 차려갖고 머리 밀고 이렇게 공부한 형님이 무슨 대학을 갔다 뭐 이런 전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고1, 2 때부터 탄탄하게 수능 공부하는 애들을 제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오늘 방송을 쫙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부터는 주요 선호대학 기준으로 수능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 40%면 아직도 수시가 절반 이상 아닙니까? 절반 이상인데 6대 4잖아요. 60%가 수시잖아요. 자, 그런데 수시에서 2월 된 인원 그리고 꽤 있습니다. 정시형 수시 전형인 논술. 저는 이 논술을 선웅형 전형으로 분류하거든요. 정시형으로. 수능형 전형.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수시지만 일종의 정시랑 같이 가는 거죠. 1+1 느낌이니까 이걸 합치면 지금 주요 대학 기준으로 일부 대학은 대부분 50%라고 보시면 돼요. 5대5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수능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이런 현상,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현상,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갑자기 제가 불법 뉴턴이라는 표현을 몇 번 썼죠. 이거 방송을 하면서 이거 2019년 11월에 뭐였죠? 공정성,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가 이제 불법 뉴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강제로 40%를 맞춰야 됐죠. 그렇죠. 15개, 16개 대학. 불법 뉴턴의 현실이 지금 내년부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올해가 약간 과도기였고 올해는 약간 준 불법 뉴턴. 그리고 내년에 다 맞춰야 되죠. 그렇죠. 계도 기간. 올해는 불법 뉴턴을 하세요 하는 계도 기간. 맞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방송인가 이제 2023 계획 전형 계획 한번 살짝 얘기를 했는데 뭐 서울대나 뭐 이런 40%가 안 됐던 대학들이 이제 강제로 정시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는 그런 해가 내년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 이제 이런 거죠.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능을 안 하는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죠. 현역들을 중심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고 고3 때 수능 공부하려고 그래도 이제 고3 때 엄마 그래도 고3이니까 수능을 해야 되지 하려고 딱 봤는데 또 아이들이 학생부를 다 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내신하고 하다가 보니까 수능 공부를 자연스럽게 또 멀어지게 돼요. 3학년 선택 과목이 수능이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부터 자연스럽게 6월 모의고사를 보면 엄마 안 됐나 봐. 이래서 또 더 포기하게 되고. 이래서 수능이구나. 이래서 난 그냥 수시로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아이들이 지금 매년 수십만 명이 관찰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수능이 확 늘어났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제 누가 웃을 것인가? 누가 웃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 싶네요. 여기가 바로 아사리판이네요.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아수라였습니다. 갑자기 아사리판까지는 아닌데 뭐 어쨌든 대한민국 이 교육을 이렇게 끌고 가던 버스가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유턴을 급하게 하다가 보면 누군가는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현상만 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거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현상만 보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입시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배경적인 상황 그리고 구조적인 상황 아이들의 요즘에 어떤 이런 이 전형의 어떤 이런 패턴 트렌드 뭐 심리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모님들이 혹은 아버님들이 입시에 약간 입시에만 관심이 없다가 자녀에 관심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자녀가 수험생 됐을 때 야 이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도 그래요. 학원 선생님들도 입시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만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더 많거든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뭐 그냥 무턱대고 학원 선생님이 뭐 수능 뭐 하라고 하고 혹은 어떤 선생님이 무턱대고 너는 수능은 절대 아니야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떤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펜타키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원고를 이게 지금 또 한 7장이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표도 막 그려놨어요. 원고도 네. 이거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 예, 우리가 이게 그동안 확실히 오래 해야 돼 방송을. 아니, 우리가 네. 그동안 좀 이거 그냥 긁어 평가원 보도자를 긁어온 거예요. 역시 긁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 우리가 맨날 그 표도 잘 만들더라고요. 아니, 표만 긁어온 거야. 표만.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타 놀리고 막 놀리니까 지금 보여준 거야. 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좀 보여만 주고 이제 안 할 겁니다. 좀 원고가 좀 알겠습니다. 펜타키스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우리는 깐부였었으나 최근에는 이제 깐부가 아닌 그런 흐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이 서광이 움트고 있는 특히 내년 대학 입시에 대해서까지 살짝 한번 되게 슬프네요. 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거의 왕따였는데 슬프잖아요. 한이야 같이 놀자. 나 친구 많아 너 말고. 되게 슬프지 않습니까? 수능이 좀 불쌍합니다. 저는 이제 좀. 네. 수능이 불쌍한 거예요?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뭐 다 불쌍해요. 예. 다 불쌍합니다. 저는 갱년기 초기 증세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수능을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불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능의 어떤 수능을 임하는 우리 현역 아이들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뭐 개정 교육 과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든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 자 그러면 수능 관련된 어떤 교양서, 대한민국 입시를 이해하는 어떤 교양 방송을 잘 준비해 주신 펜타키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우리 예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내신 열심히 하면은 그게 곧 수능 공부고 수능 열심히 하면 그거 내신 공부야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안 믿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장기간 보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있죠. 그게 확실히 내신과 수능은 문제 유형이 다르거든요. 근데 야 아이들이 엄마 나 내신 할래 나 수능 할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정신 자세와 나는 다 하겠다는 이 좀 마인드 차이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선택과 집중이란 그런 말로 하나 선택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잘 좀 구슬려서 나머지 것도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은 더 시너지가 이제 난다는 그런 것들 제가 많이 보면서 네. 우리 아이가 외청수에 몰리기보다는 다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오늘 정말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짜 과도기거든요. 우리나라 입시가 지금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그냥 1-2년 만에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이들이 근데 아직은 이거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래 지나면 올해 선배들 보면 좀 내년 아이들은 좀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현명하게 이거저거 따져보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신을 잘하고 수능을 잘하는 학생들, 내신을 잘하는 학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도 잘한다. 저는 그거는 뭐 다 맞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은 수능 모의고도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시와 수능 우린 깐부였다 방송 준비해 주신 펜타키 선생님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좀 바빠갖고 못했죠. 예, 그래서 조금 방송 올라가는 시간이 불규칙적인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빨리빨리 올리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